좀 전달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간단히 영상의학과가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관심이 좀 많으실 전공의들의 삶은 어떤지, 전문의의 삶은 어떤지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과일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여기 선생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예과생 혹시 있나요? 진짜 예과생이 대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안 두셨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신 건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자 가볼게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하면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이미지는 이런 걸 거예요. 그냥 화면 앞에 앉아서 밥 먹고 판독하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노트북 보고 핸드폰 보다 자는 이런 삶을 정말로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컬 이미징을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의 영역을 담당하는 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영상의학과의 별명은 닥터 오브 닥터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사들의 의사다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제 모든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프로세스의 가장 시작은 이 환자가 어떤 병이냐 하고 진단을 내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각과 의사들이 처방한 검사들을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청진기가 그런 어떤 의사의 상징적인 물건이었다면은, 요새는 뭐 응급실이든 외래든 뭐 엑스레이나 CT 이런 거를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정도가 거의 청진기를 대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영상이 과연 이런 다이아그노스틱 레디올로지 영역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치료적인 영역에서도, 수술과에서도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 등을 점차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로봇 서저리 등으로 개발이 되는 것처럼, 이런 영상 레디올로직 인터벤션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그 기술도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 과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최첨단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 과는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펑셔널 MRI, 뭐 기타 이런 인터벤션이나 다른 리컨스트럭션 이런 테크닉들이 있어서 뭐 다양하고 좀 지루하지 않게 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부위별로도 각자 이제 세분화된 영역들이 있어서 세부 분야의 펠로우를 하게 되면은 각 분야별로 전문의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의학과는 주로 이제 판독을 하게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소노나 인터벤션 같은 검사, 시술 이런 데도 참여를 하는 과고, 각종 컨퍼런스에 이제 앞쪽에서 서서 이제 여러 임상 선생님들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매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적인 면, 발표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복부 MRI를 찍더라도 각 장기별로 또는 질환별로 그런 프로토콜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영상의학과 의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잘 모르실 영역이겠지만, 이런 CT나 MRI 같은 경우는 팬텀 장비를 이용해서 뭐 반기별, 분기별, 뭐 연별로 해서 이런 영상 품질 관리를 하는 것도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입니다. 연구 쪽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과가 저희 영상의학과가 되겠고, 딥러닝이나 AI, 다른 이미징 테크닉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사진은 그냥 CT를 찍으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영상인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요새 핫한 그런 AI 모듈은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주면은 어디에 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칼라 맵으로 띄워주는 이런 기능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그 홍보 자료를 인용을 많이 해서 그쪽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협조적인 인성까지 가지고 있을 때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좀 내과적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진단 쪽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겠고, 나는 외과적인 그런 손을 쓰거나 시술을 하고 싶은데 외과에 내 인생을 걸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영상의학과에 오면 인터벤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공대 갈 걸 잘못해서 의사가 된 것 같아,
나는 기술적인 거나 연구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영상의학과에 오면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임상과들은 개꿀 빠는 줄 알고, 네, 환자들은 뭐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온 방사선사를 보고 막 영상의학과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고, 부모님들은 뭐 우리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고, 친구들은 뭐 너네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좀 팬시하게 멋있게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수많은 영상에 치여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연간 스케줄도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기준이고요. 이제 1년차의 특징은 이제 당직이 없다는 거. 이유는 이제 아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상과에게 진단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거나 막 헛소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차 때는 주로 이제 배움의 단계가 있겠고, 국립암센터나 보라매 병원 이런 데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2년차 때부터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면은 보라매 병원 응급실 당직을 처음에 시키고, 1년차 때는 이제 주로 판독실에서 일을 한다면 2년차 때 이제 초음파 업무들도 좀씩 알려주게 됩니다. 3년차 때는 이제 메인으로 병원을 좀 이렇게 책임지는 위치에서 응급실이나 연구, 학생교육, 에듀케이션 치프나 저희는 동물 연구 세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인 활동을 담당하게 되고, 4년차 때는 이런 집대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각 세션 치프를 돌면서 온갖 일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오만 영상과 이런 시술에 이렇게 꼼꼼한 아기, 인턴 끝나도 사실 영상의학 정보를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은 어느새 4년차가 끝나면은 필드에 나가서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좀 채워준다는 면에서 다른 펠로우를 좀 강제하는 그런 임상과와는 다르게 전공이 4년만으로도 필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를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은 영상의학과 교육 커리큘럼에 아주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 시간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칼출근, 칼퇴근 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사실은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이제 그 주에 인터레스팅 케이스들을 발표하는 이런 컨퍼런스들을 하게 되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고년차 전공의들이 강의나 저널 발표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 트레이더의 책상이 이런 모습인 것처럼 판독실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판독용 모니터가 이렇게 여러 대가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런 팬시한 기계식 키보드를 또 각자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한 대당 이제 싼 거는 7,800만 원, 비싼 거는 2천만 원 정도까지 가는 고해상도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과에서 이제 그 회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공의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 체크 시스템을 통해서 전공의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공의가 미리 이제 CT나 MRI를 일정한 개수대로 이렇게 미리 판독을 해두면은 매일 일정 시간에 교수님들이 직접 판독실에 오셔서 이렇게 1대1로 과외 같이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교수님들이 어떤 건 맞았고 어떤 건 다르고 여기서 이런 걸 봐야 되고 하는 식으로 과외를 해주시고, 그럼 이런 세계적인 교과서를 쓰신 저자분들이 옆에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1대1로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거는 정말 뭉클뭉클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판독보다는 이런 시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이런 인터벤션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간암을 이제 TAC라는 시술을 해서 이제 화학적 색전술을 하는 모양인데, 이제 케모세라피는 그냥 IV 케모 에이전트를 넣어서 이제 온몸에 약이 퍼진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기에 가서 작용하기를 원하는 건데,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테터를 통해서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요 끝까지 여기까지 가서 케모 에이전트를 줍니다. 그래서 튜머에 이렇게 가득 약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시술이고, 물론 이제 전공의는 이제 여기 전공의 여기 있는 게 이제 전공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의학과는 이제 타과와 다른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당직 없는 1년차, 그다음에 기타 잡일 등을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너네는 공부를 많이 해라.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임상의에게 이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공의들 에듀케이션을 열심히 시켜주시고요. 위에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 백업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연차들이 자신 있게 시술과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 위주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보장을 해드리고, 뭐 점심시간, 퇴근시간 정말 일절 터치하는 거 없습니다. 정규 시간에만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외의 시간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가 돼 있고, 저는 논문을 열심히 쓰고 싶어요, 세계적인 저자가 되고 싶어요 한다면 역시 세계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니다. 뭐 학회 가는 것도 뭐 탁과와 다르게 뭐 전공이 한 명 없다고 뭐 그 과가 마비되거나 일이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해외 학회, 국내 학회 가리지 않고 여러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병원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네, 대한영상의학과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하셔서 여기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조금씩 보면서 자기가 흥미있는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의는 어떻게 지내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꽤 이제 임상의와 다르게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에 남아서 연구 위주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헬스케어, AI 회사 이런 데 취업을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1년 의구 후배도 지금 카카오 브레인의 부사장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검진센터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겠고, 일부 개원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사동에 있는 B 영상의학센터인데, 네, 여기서도 이제 많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외주 판독이나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판독해서 빠르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고 빠르게 대학병원으로 복귀시켜드린다, 이런 컨셉으로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에 학회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4,156명의 영상 전문의들이 있게 되고, 이제 사실은 60% 정도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CT나 MRI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영상의학과 의사가 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비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는 1년에 전국에 약 150명 전공의들을 선발을 하고, 이제 현재는 567명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년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선생님들의 진로 이제 현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을 조금 알 수가 있고,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개원을 하신 분이나 해외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은 포션으로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비 질문에도 올라와 있었던 내용이라서 급하게 슬라이드를 좀 추가를 했는데요. 대학병원에 있는 것과 로컬 병원에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더 좋은가요? 이런 고민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대학병원은 이제 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이나 학생교육, 뭐 기타 회의, 뭐 병원에 소집되는 일들, 잡일들 이런 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업무는 다양하고, 나는 만약에 판독만 하고 싶어 하면은 또 그런 것 때문에 교수 생활을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로컬 병원은 뭐 비교적 반복적이고 이제 같은 일을 좀 반복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겠고요. 삶의 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굉장히 바쁘지만 교수님으로서 특히 이제 시니어 교수가 될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삶의 여유나 일정의 여유나 그런 개인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병원 일주일 내내 이제 한두 세션은 이제 연구 세션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일적인 면에서 조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로컬 병원은 이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이 좀 환자분이 많은 영향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고 빡세게 일을 해야 됩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병원이 압도적인 좀 장점을 갖고 있겠고, 확실히 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많은 차이가 나는 연봉을 조금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교수님들은 뭐 은퇴하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나 봉직으로서 뭐 얼만큼 일할 수 있을지, 개원위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고려했을 때 안정성 점수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또 일부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영상의학과는 그럼 개원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저도 1년 1년 지날수록 꽤 많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개원을 하며 지내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고, 가장 흔한 형태로는 이제 인터벤션 병원으로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로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AV 피스툴라를 이제 뚫는 그런 시술이나 기타 등등의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인터벤션 시술이 많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개원하는 모델이 있고, 건강검진에 빠질 수 없는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판독, 요새는 이제 프리미엄 검진 이래서 이제 CT까지 찍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통증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들이 있어서 레드오션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영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시암을 이용해서 이제 인젝션 같은 시술을 할 때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 보고 제일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제 요새는 이제 지방에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주 판독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외주 영상들을 받아서 이제 외주 센터에서 이렇게 판독을 해주는 외주 판독 모델로 개원하는 병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분당에 있는 곳인데 유방 갑상선 전문으로 해서 이제 초음파 팔로우업을 하고 이제 바이옵시까지 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개원 모델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업체, 직접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많은 업체들이 처음에는 영상의학과 의사를 많이 필요로 했고,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딥러닝이나 그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창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실제 선배들도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특정한 성향, 어떤 영상의학과 하면 떠오르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분야, 진로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그 영상의학과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다이아그노시스만 하는 판독뿐만 아니라 술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생각보다 환자와 대면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와는 정말 컨퍼런스 등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부위가 있고, 나는 예를 들어 어떤 부위는 좋은데 어떤 부위는 싫어 이런다면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회사로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를 조금 오피셜로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